사춘기 아이에게 공부 얘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키는 대화 원칙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집에서 어떻게 해주셨나를 물으면 엄마가 믿어주고 별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의문인 사람입니다. 저는 잔소리도 적당히 했고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기도 했어요. 시험 때는 말해봐야 싸우느라 시간 뺏기니까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평소에 잔소리 안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를 뭐 영상, 목소리만 들으시고 이해 잘 해주는 현명하고 온화한 엄마로 오해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약간은 다혈질의 한 성격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잘한다, 착하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 공부 잔소리 제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공부 덜하는 작은 애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큰애와도 트러블이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화를 할 때는 나름 지키는 소소한 규칙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지키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들이죠. 공부 얘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 규칙? 뭐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요. 사실 오늘은 작은애와 심하게 다투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저 스스로에게도 반성하는 의미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애들에게 공부 얘기를 할 때 마음을 진정하고 텐션을 낮추려고 떠올리는 상황,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저는 두 아이를 출산 휴가 끝나면서 바로 시어머님께 맡겼어요. 그게 만 7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뭐 꽉 막히시거나 뭐 경우 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아이들 저보다 더 잘 보시고 지금도 김치도 잘 담가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끔씩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설거지는 이렇게 해놔야지. 애들 빨래도 널어두면 살짝 털어서 널어야지. 그때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나고부터니까 살림이 매우 서툴잖아요.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시느라 한 번씩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어머니도 제가 더 편해지시고 하니까 살짝 말씀이 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까지 맡기니까 이제 어머니도 힘이 드시겠죠. 남자애들 둘을 어머니가 보시다 보면 하루 종일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안 봐도 다 뻔히 알죠. 그래서 어떤 날은 저에게 얘기가 2절, 3절 길어지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몇 년 동안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셔요. 또 시작이시다. 오늘 힘드셨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친정엄마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아로 오래 부딪히는 상황 아시겠죠? 조금 더 심한 날은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회사에서 일 때문에 힘든 날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정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미치겠다. 그만 좀 하시지. 솔직히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도 다 알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말씀이죠. 나중에 제가 살림할 때도 뭐 애들 볼 때도 다 필요하고 당연히 알아야 할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어머니 좋으신 분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이렇게 왔다가 튕겨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어머니는 자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번 꾹 참았다가 그것도 돌려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며느리가 뭐 그리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싫었던 기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자주 짧게라도 공부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돌려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접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니? 이제 공부할 시간이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그 전날도 했고, 또 한 번씩은 도대체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거야? 큰 소리로 고민도 없이 바로 직설, 확법을 날리기도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아시겠죠?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저는 딱 우리 좋은 시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분이 좋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계속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최대한 공부 얘기, 좋다는 소리 줄이고 있어요.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다. 반복되는 공부 얘기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방향이나 뭐 의사 전달은 해야 하잖아요. 드디어 대화 규칙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심리학자, 교육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론적인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저 제가 두 아이 키우며 했었던 것들 얘기하는 거죠. 뭐 이론이 틀려도 그런가 보다 뭐 해주세요. 공부 얘기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몰아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언제, 얼마 동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저녁 먹고 나서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공부 얘기할 건데 딱 15분만 얘기하자. 뭐 이렇게요.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준비를 해두시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아이는 15분 정도니까 참을만 하거든요. 아니면 뭐 20분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집중하도록 서로 마주보고 진지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되도록 그만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앉아서 잘 얘기하다가도 큰 소리도 나오고 싸운 적도 있어요. 서로 폭발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 얘기한다고 미리 언지를 주고 시간도 정해서 하면 훨씬 무난하게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만 공부 시간을 정하지 말고 엄마 스스로도 그러니까 잔소리 할 시간을 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서로 훨씬 덜 싸워요. 잔소리는 뭐 일주일에 20분씩 두 번만 하자. 뭐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소소하게 지키는 규칙들도 있어요. 우선 잠들 때는 되도록 공부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잠들 때는 잘자 사랑해 하고 제가 불을 꺼주거든요. 요즘은 I love you so much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발을 묶이게 해서 하면 더 좋고요. 뭐 1초라도 웃어요. 아무튼 잠들 때 공부 얘기하면 밤새 공부 잔소리한 효과가 나요. 그 기분으로 잠이 들어서 밤새 지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잠들 때는 공부 얘기 빼고 되도록 즐거운 얘기 하거나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거나 하시면 돼요. 맨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싸운 날도 잘 때는 저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는 많죠. 뭐 예를 들면 밥 먹어 보다는 이제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것보다는 밥 차려놨어 이게 더 좋고요. 혼자 먹을 때는 사실 먹는 시간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싫은 소리 하나를 하기 전에 좋은 얘기 10개를 해준다. 뭐 이 정도면 사실 남의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속이 편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싸워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네가 이렇게 화나고 속상하게 해도 어릴 적에 준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봐주는 거임.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기도 합니다. 오글거리시나요? 그래도 이런 소리 저는 잘 해줍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사과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인데 실수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근데 꼭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고등 2, 3학년이 늦은 사춘기였는데 이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못하신 것 같다. 왜 사과도 없느냐? 어른은 사과하면 안 되는 거냐? 제가 그래도 사과를 잘 또 했던 건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과를 해주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다고. 아무튼 잘못한 건 어른도 사과하는 겁니다. 다른 규칙이 또 있으면 제가 또 올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극사춘기에만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애가 뭐 갑자기 자아를 깨닫는 건지 엄청 까칠해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다행인 게 입시가 끝나니까 또 다시 예전에 그 무난하던 아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실 작은 애가 이런데 이것도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나태주님의 시로 마무리 해볼게요.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도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